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또 풀어보자. 몇 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다?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뭘 이용한다? 조립제법. 그래서 써요. 또 1, 4, 7.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더합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더해서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더해서 내려옵니다. 예, 나머지 나왔어요. 그래서 몫은 x 플러스 4. 분모는 똑같이 쓰고요. 나머지는 4라고 분리시켰어요. 이게 바로 분리형 1이에요. 그래서 분리형 1의 특징은 뭐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어때? 항상 큰 녀석을 우리는 분리형 1이라고 부를 거예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예요. 그럼 이제 눈치가 생기지. 밑에 쓱 보세요. 분리형 2. 문제 유형 사사삭 봐봐. 어떤 특징이 있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 분리형 2는 눈치를 딱 보니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모두 1차, 1차 같죠. 자, 이제 우리 요 녀석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대부분 틀려요. 식변형으로 풀어야 돼 라고 답지는 설명을 하는데 말이 식변형이지 식변형은 굉장히 항상 수학에서 좀 고난이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변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나눗셈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목과 나머지만 찾아내면 되니까. 몇 차식을? 3차식을.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가 필요해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당식끼리의 나눗셈입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수학 3수업을 미리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야. 선생님은요 요거 개수만 써서 풉니다. 우선 3차식 표현할 거야. 3차식의 개수 1이지. 2차, 1차 상수 요렇게 쓸 거예요. 나누기. 이제 나눗셈을 쓸 거기 때문에 나눗셈이야.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개수만 써서 표현을 하면 개수만 써서 표현하면 뭐라고 써요? 1, 1, 1 이라고 쓰는 겁니다. 개수만 써서 풀어요. 그리고 봐. 얘 세 자리지. 그러면 여기에도 세 자리. 바로 요 세 자리 위에 있는 요 자리를 채울 거예요. 자,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첫 번째 것만 맞추면 돼. 1에다 무슨 숫자를 곱해야 1이 나와?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1, 1은 1, 1, 1은 1, 1, 1은 1. 그래서 얘를 이제 빼줘요. 그냥 나눗셈 푸는 겁니다. 빼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나오죠. 다시 세 자리 맞춰서 요 자리수를 채울 거예요.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슉슉 곱해서 마이너스 1. 슉슉 곱해서 마이너스 1. 슉슉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줬더니 1만 나오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얘를 보고 몫을 쓸 수 있겠죠? 몫은 뭡니까? x-1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에서 나는 나머지를 쓸 수 있겠죠? 나머지 몇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 뭐 x-1이지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나머지는 1이야 라고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되게 쉽지. 이거 식변형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조금 피곤해요. 막 마이너스 1 붙이고 난리 쳐야 돼. 근데 이렇게 풀면 되게 쉽다. 자, 이게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분리형을 봤더니 어때? 2차가 상수가 됐네. 2차가 상수가 됐네. 2차가 상수가 됐네. 3차가 상수가 됐네. 분자의 차수가 팍팍 줄어들면 통분을 해도 되게 편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려운 분리형 2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쉬운 분리형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분리형 2로 많이 나와요. 왜? 쉬우니까. 자, 보도록 하자.
자, 이와 같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땐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분모에 x-3이 있죠. 분자에도 x-3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어때? 개수가 1이니까 x-3 하고 위식과 같아지려면 뒤에 플러스 1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면 몇 나와요? 1 더하기. 이렇게 해석하면 몇 나옵니까? x-3분의 1 분리됐어요. 자, 얘도 풉니다. 자,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죠. 분자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x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에 보니 2x네. 그러므로 앞에 1을 곱해주면 2x 나오죠. 하지만 분자의 식이 같아지려면 어떤 숫자 필요해?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한 끼리 이렇게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 뒤에 있는 한 끼리 이렇게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요. 자, 요 녀석 풀어보도록 하자. 자,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네요. 그러면 분자에도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x 플러스 2가 필요해요. 자, 여기 앞에 뭐 곱해줘야 돼? 어떤 숫자? 7 곱해줘야지만 7x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등식 성립하려면 뒤에다가 빼기 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22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것끼리 구하면 7 빼기 뒤에 것끼리 구하면 x 플러스 2분의 22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와우 분리시키는 순간 1차가 상수가 됐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스킬입니다. 자, 분리형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합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분자는요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합형을 쓸 때 분자는 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주로 항이 4개인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때요 우리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하나씩 함께 짝지어서 통분을 해요. 통분이라는 것은 결합해서 풀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항이 4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뿔마 요런 아니 죄송해요. 예를 들어 뿔마마라는 항이 4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와,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결합해서 풀어야겠다. 요게 바로 결합형 되겠습니다. 됐나요?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씩 짝지어서 통분을 하는 요런 구조예요. 자, 치환형 있습니다. 치환형엔 적어놓도록 하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한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한다. 예.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웠으니까 앞에 있는 그 어마무쌍했던 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를 간단히 정리할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풀려고 딱 봤더니 와이씨, 분모가 4차인데 분자에 4차 이런 미친. 이렇게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선생님이 말하기를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어.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스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시작!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에요. 그래서 우선 딱 봤더니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와, 얘 분리형이다 라는 거 눈에 쏙쏙 들어와요? 분리형이지. 분리형 2예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먼저 분리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형으로 적용하면 x-3, x-3에다가 마이너스 몇이야? 1, 플러스 1 해야 되네? 플러스 1 하면 두 식이 같아지겠죠. 더하기 x-5 플러스 1 빼기 x-1 x-1에다 플러스 1 빼기 x-7 x-7에다가 플러스 1 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면 1 더하기 x-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5분의 1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는 뒤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알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x-1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7분의 1이 됐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어머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네요. 그럼 우리 지금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를 만약에 통분하면 분모는 4차식이지만 분자에는 어떤 상태가 돼? 3차식 4개가 되지. 와, 아까 이 문제는요. 분자에 4차식 4개였다면 얘는 3차식이 4개예요. 그럼 훨씬 풀기 수월해진 거지? 예. 이것이 왜 일어났다? 분리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낮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봤습니다. 항이 모두 몇 개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와, 분자의 같은 숫자 1111이 보이네요. 그리고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네요. 무슨 형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결합형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결합형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나 요렇게 묶어봐야지. 여기에 있는 요 플러스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묶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같이 결합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결합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결합형 쓰면 x-3, x-1분의 x-1 마이너스 x-3 더하기 x-5 x-7분의 x-7 빼기 x-5 라는 식이 돼서 결국 이 식은요 x-3 x-1분의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지 x-1 플러스 3에서 2 더하기 x-5 x-7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기해보자. 결합형이라는 스킬을 쓰고 났더니 어떤 상태가 되냐?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통분한다고 생각해보자. 분모는 4차식이지만 분자는 2차식 2개만 나와요. 와, 4차식 4개가 3차식 4개가 되고 2차식 2개가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우리 풀 수 있지 않나? 예, 선생님 이 정도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푸는 겁니다. 그래, 이제 통분해서 풀어도 되겠다. x-3, x-1, x-5, x-7을 모두 통분해버리면 2배의 x-5, x-7 빼기네. 마이너스 2의 x-3, x-1이야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만 정리하면 돼? 분자식만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계속 분모 써가면서 끌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요럴 때는 내가 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자식만 따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도 요령이에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빼기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녀석은 마이너스 24x 플러스 70 그리고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이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나오네요. 요거 혹시 마이너스 16으로 묶을 수 있나요? 있겠지. 그러면 요런 식 나오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답 쓸 겁니다. 어떻게? 얘는 계산하면 요거 가만히 보니까 분자도 x-1, x-3, x-5, x-7 이런 순차성이 있지? 그럼 순차성으로 얘 두 개 써주자.
x-1, x-3, x-5, x-7이라고 예쁘게 써준 후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6에 x-4라고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할 수 있겠지? 네. 이런 식의 스킬을 이용해서 분자의 차수를 낮춰서 푼다. 그래서 지워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지워도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 뒤쪽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부분 분수로의 변형은요, 실제로 시험에는요, 두 개만 출제가 돼요. 1번과 2번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대상 4개짜리, 대상 5개짜리도 다 적어놨어요. 이유가 있겠지? 자, 이 부분 분수로의 변형은 뭐냐면 내가 어떤 분수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분수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수식이 나오는 거야. 막 분수식이 100개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100개 있는 분수식을 야 이걸 100개를 통분해? 이러면서 막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100개의 분수식이 전부 다 아래쪽에요. 10 곱하기 10분의 1 혹은 수 곱하기 수분의 1 즉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 분의 1 요런 상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면 얘는 100% 변형시켜 풀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 변형을 뭐라고 부른다?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변형시키는데요? 맨 뒤에 있는 b에서요. a를 뺀 수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구조로 무조건식을 변형시켜서 풀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정말 저 식이 저렇게 변형이 돼요? 예,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쉽겠죠? 자, 이 녀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밖에 있는 건 건드리기 힘들고 속에 있는 거 분수식끼리의 뺄셈은 통분. 통분하면 a b분의 b 마이너스 a 나오죠. 약분 결국 뭐 나옵니까? a b분의 1 나오고. 그래서 두 식은 분명 똑같은 식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고치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역으로 얘를 항상 이렇게 고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린 얘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왜?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건 힘들어. 얘를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해서 줄이는 건 쉽지만 없는데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이렇게 붙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외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대상 3개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c-a분의 2에 a b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이라는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시험에 나니까 시중 교재는 요거 두 개만 딱 실려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만 실려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요. 두 공식이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공식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치? 그냥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공식처럼 별개의 공식처럼 보여. 왜? 두 개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와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d-a분의 2에 abc분의 1 마이너스 bc d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개까지 써놓고 보니까 규칙성이 눈에 들어옵니까? 네. 그럼 너희들이 5개 만들 수 있겠다. 뭐라고 만들 거야? 시작! 2-a분의 1에 a, b, c, d분의 1 마이너스 b, c, d 2분의 1. 그럼 이제 규칙성을 알았으면 공식 3개짜리도 되게 잘 외울 수 있겠다? 네. 자, 어떤 특징인지 알겠죠? 맨 뒤에 있는 것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을 뺀 것분의 2에 이 앞쪽에 있는 거
분의 1 빼기 뒤쪽에 있는 것 분의 1 이런 식의 구조로 간다. 외우셔야 돼요.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되나? 예. 그리고 뭐 하겠어? 외웠는지 확인해야지. 자, 이런 식 나왔어. 시작!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시작! c-a분의 1에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시작! d-a분의 1에 abc분의 1 마이너스 bcd분의 1. 시작! E-a분의 1에 abcd분의 1 마이너스 bcd분의 1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언제 사용하는 개념인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예.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오우씨. 깜짝 놀랐어. 수분의 1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혹은요. 10 곱하기 10분의 1이라는 이런 구조가 보여요. 혹은 문제를 푸는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대상 3개짜리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했죠. 자, 이런 구조의 식이 연달아 여러 개가 더해질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부분분수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특질을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문제만 딱 보면 부분분수네? 라고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더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배운 공식의 구조가 전부 이런 구조로 생겼지. A, B분의 1, A, B분의 1, A, B, C분의 1.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발전 보도록 하자. 자, 기본적인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은 선생님이 분자에 몇 초 온다 그랬어?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꽈서요. 분자 자리에 2, 3 뭐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고민할 필요 있나? 없잖아. 뭐라고 해석하면 돼? K 곱하기 A B분의 1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죠? 결국 얘는요. B-A분의 K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그냥 바꿔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꼭 1이라는 숫자가 올 필요는 없다. 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풀래요. 얘? 통분해야 되나? 라고 봤더니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식을 딱 째려봤어. 그랬더니 어떤 구조가 보여요? 모 곱하기 모분의 B, 모 곱하기 모분의 C, 모 곱하기 모분의 D. 덩어리가 2개씩 있는 게 분모에 계속 오고 있네. 얘 뭐로 풀 수 있다? 부분분수로의 변형으로 풀 수 있다요. 자, 그래서 풀어봅니다.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빼고 자, 발전형이죠. B는 위에 실어둡니다. 그 상태에서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2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암산 가능하겠지?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 빼봐요. 몇입니까? 이제 쓸까? 한번 쓸까? 아이씨, 너무 고민된다. 암산할까? 네, 시간이 너무 길다. 암산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 빼봐. 뭐만 나와요? C. C분의 C.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1이 되니까. 그래서 가로 앞만 계산하면 돼요. A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됐어요. 더하기. 다시. 나 너무 힘드니까 암산.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요. 몇 나옵니까? D. D분의 D.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분의 1 빼기 뒤에 있는 거 분의 1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도 사실 암산 안 하고 했지만 얘 사라지고 비비 약분하면 1이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 부분분수로의 변형 맨 위에 이렇게 화살표 빼고 받아쓰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워지는 손맛이라고 적어주세요. 지워지는 손맛이 있어요.
지워지는 손맛. 지워지는 손맛이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뭐냐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풀려요. 어머 마이너스 플러스네. 어머 얘 마이너스인데 얘 플러스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항들이 이렇게 다 지워지는 손맛이 있는 문제야. 되겠습니까? 결국 남아있는 문제 봤더니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1 나와있네요. 그래서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 a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a 했더니 답은 a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d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의 변형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 하나만 너희들 연습장 있지? 지금부터 연습장에 문제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십시오. 자, 자기 이름 쓰세요. 내일 거와 선생님한테. 그리고 요 문제 하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분의 b 플러스 ab, c, d, e, f 마이너스 gh. 자, 지금부터 이 식을요. 모분의 모꼴이라는 분수꼴로 정리를 간단히 해봅니다. 요거 하나만 풀고 제출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요 녀석과 관련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수꼴로 바꾸세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웠어요. 선생님은 안 가르쳤어요. 다음 시간에 가르칠 겁니다. 그것만 풀고 제출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다 풀어. 중학생 애들도 다 풀어요. 이상하게 배워서 그렇지. 그래서 혹시 이상하게 배웠나 안 배웠나 선생님이 좀 보려고요. 수학하 배운 사람들은 다 배웠습니다. 참고로 번분수예요.